김기현 수사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것도 있겠지만요. 김기현 수사에 집중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또 누군가한테 저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비공개하기로 해서 70여 쪽짜리를 3쪽만 보냈지만 동아일보의 취재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아일보가 공소장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그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김 기자 설명 들어가 보죠. 네, 사실 선거에 출마할 당사자였던 송철호 시장 직접 그 황운하 청장을 만나서 수사를 의뢰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 공소장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발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송철호 시장은요,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황운하 청장에게 구체적으로 상대 후보인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이 나온 건데요. 선거를 앞둔 부적절한 수사 청탁 정황입니다. 그런데요, 송철호 시장은 선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사전투표에 많이 참가하시어 투표율을 높입시다. 민주주의가 승리하도록 합시다. 약속드린 바대로 20%를 넘었기 때문에 태화강에 입수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글쎄요. 자, 이런 겁니다. 추미애가 감춘 공소장 속 청와대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 기자가 설명한 2017년 9월 20일 날 송철호와 황운하 이 두 분의 이 만찬 자리는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송철호 시장 쪽에 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의가 오니까 송철호 시장이 측근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기 말이에요. 저 A 암흑에 황운하 청장이 나 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좀 만나볼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핵심 측근이 아니요. 그 있잖아요. 송병기 그 부시장 있죠.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그 비위 자료를 황운하고 울산 청장한테 줘 뭐 있어? 이렇게 했고 결국에 저 만찬 자리가 성사가 됐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당시 울산청장인 황운하 청장한테 김기현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4.19 혁명이 왜 일어났죠?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일어났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고민정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하명 수사한 적이 없고 선거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드러나는 공소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어떤 내용을 보면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여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정수석. 그런데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정수석으로 그 취임했던 2017년 7월경에 언론 인터뷰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었습니다. 예. 그게 잘못됐다.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어 나옵니다.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에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 바로 이번 공소장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10여일 동안 18회 동안 그 보고를 받았고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그 하명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10여 차례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독려했는 그 내용에 관한 의혹이 지금 제기됐었는데 예. 아까 지금 김기현 지금 송철호 당시 이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이제 미리 선거 하는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태화강에 입수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입수하는 장면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꽃을 꺾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그 선거가 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울산시장의 해명을 많은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겁니다. 또 동아일보가 이 공소장 내용을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김기현 첩보가 청와대 통해서 경찰청 통해서 울산청까지 이제 하달이 됐고 울산청에서 김기현 관련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청와대에 뭔가 보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김 기자, 그런 횟수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던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석 달 앞두는 시점부터 약 110여일 동안 무려 18번이나 이 수사 기밀, 수사 내용 같은 것들이 청와대로 보고가 됐다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엿새에 한 번꼴로 김기현 관련한 수사 기밀을 보고받은 셈인데요. 청와대가 그간 해명한 내용과 좀 달라서 좀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한창 일 당시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의 선거에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9번이나 보고받은 그 청와대가 그런 정부적 강압도 없는 그런 청와대가 제대로 된 청와대입니까? 대부분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습니다. 압수수색 전에 보고받았다며요. 한 번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와대가요, 선거 전 석 달 동안 구체적으로 기간도 딱 나오죠? 동아일보가 이제 취재를 디테일하게 한 겁니다. 2018년 2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김기현 수사 기밀, 이 수사 진행 상황을 18차례나 보고를 받았다. 따져볼까요? 엿새에 한 번꼴로 청와대가 경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셈이죠. 청와대 아까 노영민 비서실장 뭐라고 했어요? 9차례 받았는데 그것도 다 압수수색하고 난 이후에 대부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도대체 그동안의 청와대 설명은 뭡니까? 이런 지적이 불가피한 대목인데요. 우리 김관학 교수 한 말씀 하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숫자가 중요하죠. 숫자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고는 아마 경찰 쪽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틀린 것도 잘못된 거지만 결국에는 경찰한테 뭔가를 지시를 했는지 독려를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지금 공소장에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공소장이라는 건 검찰이 주장한 혐의 내용이지 이게 사실은 관계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송철호 시장이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에게 수사를 청탁했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예. 이건 이제 선거 개입을 요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과거의 어떤 독재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위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엄중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송철호 이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했고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독재 체제라든가 권위주의 정권의 피해자라 그러면 예. 민주주의를 받들어야 되는 분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아직은 믿지는 않지만 예, 예. 철저하게 이건 조사해 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해갖고 이거 좀 짚어드려야 되겠네요. 혹시요, 노영민 아까 비서실장 얘기하는 거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찰로부터 김기현 수사 상황을 대부분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 날 선거가 있었고 그 김기현 수사 상황은 경찰로부터 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2018년 2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석 달 동안만 18차례나 보고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공소장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 조 부장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우선 오늘 동아일보가 아주 큰 특종을 했습니다. 예. 공소장에 아주 세세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우선 청와대가 엿새에 한 번꼴로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례 회동꼴이죠. 예, 일주일에 한 건씩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언제 받았느냐? 주로 지방선거 직전까지 받았어요. 아하. 그렇다면 노영민 비서실장이 작년 11월에 국정감사 나와서 답변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국감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게 위증입니다. 위증은 처벌을 받습니다.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왜 징역형을 받았습니까? 바로 위증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정비서관실이 경찰에서 파견된 행정관들을 울산에 직접 내려보내서 수사 상황을 직접 챙겼어요. 직할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려갔던 특감반 소속 수사관이 이것에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닌가. 아이고야.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이런
경찰 수사를 보고받은 곳이 청와대의 무려 7곳에 달하는 비서관실입니다. 아, 이렇다면 청와대는 송철호 캠프였지 청와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하. 네. 예. 그러니까 조 부장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송철호 당시 이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여러 곳이 원팀처럼 움직였던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건데 김 기자 도대체 어떻길래 그렇습니까? 검찰은 1년에 송철호 당선 프로젝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나눠서 역할 분담을 좀 했는데요. 일단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뭐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고 하다라고 하는 과정에선 민정비서관실, 반부패 비서관실, 국정상환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의 공약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정책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요. 또한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뭐 자리를 주겠으니 회유에 들어간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무수석 비서관실과 인사비서관실 등등이 개입됐다는 것들이 검찰의 판단인데 청와대가 선거 개입이 이뤄진 부정선거다 이런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청와대 7개 비서관실이 지금 직간접적으로 송철호 당선을 위해서 관여돼 있다는 게 채널A의 판단이다? 동아일보의 판단이다? 아닙니다.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저 내용이 검찰 그 공소장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제출하지 마세요.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나 공소장 내용을 동아일보 취재진이 단독으로 취재해서 지금 그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이 저렇게 보면서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을 기소를 안 했다. 저는 그게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한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7개 기관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정선거를 개입했다고 검찰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장 주도자라고 할 수 있는, 주체자라고 할 수 있는 실장을 지금 뺐다? 저는 이거 자체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뭔가 아주 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기획자고 명령자고 할 수 있는 실장이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은 저는 그리고 그것을 총선 이후에나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법을 준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과는 무관하게 총선과 무관하게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 그래픽 좀 다시 한번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관욱 교수님 말씀은 자 보세요. 저렇게 7개 비서관실이 다 지금 관여되어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저 비서관실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대통령 바로 밑에 청와대의 넘버 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하고 있는데 오히려 임 실장이 검찰 기소 대상에서 빠진 게 오히려 의아스럽다. 이게 김 교수님의 판단이신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정말 200% 공감하는데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제때 나왔다고 하면은 이미 이번 공소장에 그 피고인이 13명이 아니고 14명 내지 15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사실은 소환을 받고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지금 출석을 하니까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1월까지 끝내고 2월 3일 인사이동이 있는 이후에 그 수사를 하면은 선거 개입한다. 한마디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한다는 청와대 내지는 여권의 압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야죠. 다만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난 12월 2일 날 청와대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김기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했을 뿐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그리고 백원우 별동대를 가열했던 일부 사실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특감 반원이 그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일절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번 그 공소 사실에는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불구하고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툴 것이지만 어쨌든 검찰 같은 경우에 검찰의 최고의 칼잡이들이 수사한 결과 기소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늦어서 임 전 실장을 기소를 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대면 조사 없이도 지금 기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봐 그랬다. 그러면 황운하 등등의 송병기 등의 출마자들이 여기 있거든요. 그분들은 기소를 하고 임 실장이라든가 이광철 비서관은 빠지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나는 정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뒤집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통상적으로 입증이 아직 덜 됐다, 덜 여물었다 하면 우선은 남겨놓고 확실한 것만 기소를 하죠.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합니다. 그 가능성 하나. 또 하나는 7개의 비서관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건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석연치 않은 거는 이런 거예요. 뭐가 석연치 않으세요? 이명박 정부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별동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특종을 했었는데 이때 확인을 해보니까 민정비서관도 보고를 안 받았고 민정수석도 보고를 안 받았고 비서실장도 보고를 안 받았어요. 제가 6개월 정도 취재를 한 끝에 엉뚱하게 이명박 대통령과 고양이 같은 고용도사 비서관이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걸 이영호 알았어요. 비서관인가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이 경우에 만에 하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난번에 소환 조사를 받을 때 어떤 검찰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게 전혀 맞지가 않다. 이렇다면 임종석 실장 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지휘를 받고 최종적인 감독자일 수 있다. 예. 이렇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건.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 여기까지 해보고요.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이 또 좀 더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이제 또 짚어드릴게요. 당시에 이제 민정비서관은 왜 그동안 뭐 논란이 많았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었고, 그 밑에 이제 반부패 비서관이 있었는데, 김 기자,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겨 있었죠? 그렇습니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요. 김기현 수사의 첩보 문건을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비서관에게 건네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 첩보서 내용 말이야. 울산 지역에 파다한 이야기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데 뭔가 경찰이 뭉그적거리는 것 같으니 엄정하게 이것 좀 수사받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첩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 본인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직접 전달하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반부패 비서관실 박형철 비서관을 통한 것 아니냐, 이런 게 바로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렇습니까? 자,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 이제 김기현 그 수사 관련해서 비위첩보 관련해서 얘기한 대화 내용까지 공개가 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조금 전에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해 나갈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이 전해드린 내용 있죠? 동아일보가 그 공소장 내용 단독으로 취재해서 한 이 보도 내용.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흘러나가서 동아일보의 보도가 됐는지 사실상 유출자 색출 작업을 지금 하겠다. 이런 지금 추 장관 얘기입니다. 우리 조 부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뭐 색출을 하든 알아보든 그거는 추미애 장관의 본연에 예. 뭐 알아서 하면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전직이 뭡니까?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다면 판사로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서요, 사건 관련자를 기소를 하면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옵니다. 법원은 예. 기소 즉시에 사건 관련자, 피고인들에게 기록을 송달하게 돼 있어요. 공소장을 송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13명의 기소자, 이들에게는 송달이 됐고요. 그렇다면 아마도 송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변호사라든지 또 공동 변호인이라든지 변호사 사무실과 공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기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 전 울산시장은 피해자죠. 예.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요청해서. 네, 그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도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공소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허허. 또 한국당 의원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 사건을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인 자격으로 요청할 수가 있어요. 예, 예. 이런 다각적으로 공소장을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이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백원우 지금 당시 민정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다면서요,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당시에 이제 황운하 울산청장이 김기현 수사를 담당했잖아요. 그런데 백원우 민정비서관,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전 비서관이 나에게 민주당 영입을 제안했다라는 사실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영입 인재로 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건데 이게 전략공천 제안이었지만 나는 경선을 하고 싶다고 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장 측근 수사를 맡았던 황 전 청장에게 뭔가 민주당에서 보은성 제안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면 최진영 변호사님, 불과 뭐 한 석 달 전 얘기인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백원우 부원장이 황운하 청장한테 민주당 영입인재로 좀 와주십사 이런 요청을 했다. 그것도 전략공천 제안을 백원우 부원장이 황운하 전 청장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아,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도대체 황운하 그 당시 뭘 맡고 있었죠? 예. 그 당시에 고향인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대전청장 시절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야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뭐냐면은 예.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내려간 다음에 거기에서 그 청와대로부터 하명 수사를 받고 그로 인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성철호 지사를 그 시장을 당선시킨 그에 대한 공으로 사실상 그 당시에 이미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의 고향인 대전청장으로 영전을 하고 그에 예. 따라서 그 이후에 뭐 경찰청장으로 갈 것이 아니고 거기 옷 벗고 그 국회의원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상 야권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예. 그것을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기의 말에 의해서 입증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 말을 애둘러 가지고 본인은 이제 인재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찰이 그 당시 여전히 어떻게 보면 정권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백원으로부터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찰의 하명 수사, 그에 따르는 어떤 수사 개입, 선거 개입, 그에 따르는 영전 이런 부분을 사실상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김 같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보은성 제안이냐 이게 뭐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황운하 전 청장이 사실은 백원우 씨가 누굽니까? 이게 청와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와 굉장히 가깝고 본인이 이제 선거철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만큼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전략공천까지 해준다 그랬는데 내가 경선을 원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일정 부분 과장해서 하는 부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 사건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게 보은성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좀 많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사실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작년 11월이라는 이 시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요. 작년 11월. 네. 작년 11월에는요, 이미 민주연구원에서 총선의 컨트롤 타워를 받는다. 전략공천 등에 관여한다. 이게 다 보도됐을 때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때 이미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낸 현직 대전경찰청장이 전략공천을 제안했다? 예. 얼마나 고마웠으면 했겠어요.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거야말로 전략공천이 아니라 정략공천이죠. 이거. 정략공천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